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예나입니다. 영자신문 읽기 이번 시간은 개라는 동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개에 관한 사실 중에 가축화에 대해 이번 시간은 기사를 보려고 합니다. 개가 야생동물이었다가 이제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그 시기를 놓고 연구가 새로이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og domestication 이렇게 나왔죠. domestication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가축화라는 의미입니다. 가축이라고 하면은 그 domestic animal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domestic이라고 하면은 그 형용사 자체가 국내의라는 뜻도 있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domestication이라고 하면은 가축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domestic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쓰면은요, 이것이 바로 그 해외의에 대비해서 쓰는 국내의라는 형용사 혹은 우리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라는 간의의라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고요. domestic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이번 시간 기사에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겠고요. much older than thought 이렇게 나와 있네요. much older라고 하면은 더 나이가 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는 하는데요. 개의 가축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전에 더 옛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an thought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than이 왜 나왔죠? 앞에 older 때문에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older than 누구누구 하면 누구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기본적인 비교급 문장이 되지만 여기서처럼 thought 혹은 expected 이런 단어가 이제 동사로 나오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의 가축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전에, 더 오래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라는 연구 결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세한 내용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들어보시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Dog domestication much older than thought. Genetic information from a 35,000-year-old wolf bone found below a frozen cliff in Siberia is shedding new light on humankind's long relationship with dogs, showing canine domestication may have occurred earlier than previously thought. Using this genetic information, they estimated that dog domestication occurred between 27,000 and 40,000 years ago. Previous research based on genetic data from modern-day wolves and dogs had estimated that dogs were first domesticated 11,000 to 16,000 years ago, based on an estimate of how quickly mutations occurred across the genome. 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35,000년 된 늑대 뼈로부터 유전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토대로 야생개들의 가축화 언제 이루어졌을까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7,000년에서 40,000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 같은 가축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11,000년에서 16,000년 전이었다라는 추산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가 아니라 그때보다 더 이전에 이미 개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가축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oday's Keywords를 살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enetic. Canine. Previously. Based on. Mutation. 이번 시간 기사를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주요 표현들 먼저 보셨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표현이 genetic 나왔는데요. 유전의라는 뜻입니다. 유전자를 gene이라고 표현합니다. G-E-N-E고요. 그 단어의 형용사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genetic. 그래서 유전학의도 되고요. 유전적인, 유전에 관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형용사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즈음 가서 based on이 나왔습니다. 무엇에 기반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때 based on에서 on이라는 전치사 대신에 upon, upon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거나 했을 때 based 다음에 on이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나 하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약간 딱딱한 표현이면서 공식적인 그런 표현으로 썼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Today's Keywords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표현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genetic이라는 첫 번째 키워드로부터 시작합니다. Genetic information from 누구누구 나왔어요. 자, 우리 유전 정보를 얻었는데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뒤에서 볼까요? 35,000-year-old wolf bone. 아하. 자, 지난 시간에 빙붕을 공부하면서 10,000-year-old를 머리에 넣어두었더니 바로 또 나왔어요. 지금 구조가 똑같습니다. 35,000-year-old wolf bone이에요. 이번에는 35,000년 된 늑대 유골인데요. 자, bone이니까 뼈입니다. 늑대의 뼈. 그 늑대의 유골로부터 유전 정보를 채취했는데요. 자, 이 뼈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또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뒷부분 한번 볼게요. Found below 어디. 자, 어디서 발견이 되었냐면 below a frozen cliff. 어디 아래에서요? Frozen cliff니까 cliff는 낭떠러지고요. 얼어붙은 절벽 아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 지역은 바로 시베리아였는데요. 시베리아는 영어로 Siberia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유전 정보를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동사가 이어집니다. is shedding new light on 어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말로도 조명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표현이 shed light on 어디예요. 빛을 비추게 되면 그 표면이 밝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듯 합니다. 자, 이때 동사를 shed를 쓴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우리말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새롭게 조명하다. 그쵸?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이런데 새롭게 정보가 이제 도출이 되어서 새롭게 조명하면서 알고 있던 사실이 바뀌거나 했을 때 쓸 수 있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shed 다음에 light 앞에 new를 써주시면 돼요. shed new light on 무엇 새롭게 조명하게 하는데요. 무엇을요? Humankind's long relationship with dogs. 인간과 개의 오래된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의 뜻입니다. 이 humankind는 인류, 인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long relationship with니까 긴 역사를 가지고 계속 지속해온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개라는 동물과 인간과의 그 오래된 친분을 다시 조명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것은 그 개의 가축화가 이루어졌던 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뒷부분 보세요. Showing canine domestication may have occurred earlier than previously thought. 자, 앞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canine domestication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우리 제목에서 dog domestication 보셨죠? dog을 형용사로 바꿀 때 K9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C-A-N-I-N-E는 동물을 나타내는 형용사 중에서 개에 해당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 형용사는 좀 너무 전문적인 용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전문 용어이긴 한데 우리 영자신문 기사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조금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개에 대한 기사다. 그러면 dog을 계속 쓰다가 한 번쯤은 K9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겠구나 예상하시면서 보셔도 거의 맞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동물에 따라서 사용되는 형용사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anine domestication은 dog domestication하고 같은 뜻이에요. 개의 가축화 may have occurred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may have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근데 개가 가축화된 거는 우리가 기정사실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일지도 몰라요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네, 바로 그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이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Earlier than
previously though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처럼 제목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어 뭐 earlier than thought 이라고만 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생각보다 더 일찍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는 previously를 넣어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라는 그 문장의 뉘앙스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Using this genetic information, they estimated 뭐뭐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늑대 유골에서 유전 정보를 캐냈다고 했는데 그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they estimated 이렇게 나온 거죠. 이때 they는 뭐 researchers 혹은 뭐 scientist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학자들이 지금 추산을 해냈습니다. Dog domestication occurred. 개의 가축화가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Between 27,000 and 40,000 years ago 라는 것이죠. Between은 A and B라는 형태로 사용을 하죠. A와 B 사이에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0년에서 4만 년 전. 그 사이에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새로운 연구 결과 추산치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Previous research 이렇게 나오고 있죠. Previous research는 이전의 연구 결과인데 그 연구는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었는지 볼게요. 늑대뼈가 아니었고요. Based on genetic data from modern day wolves and dogs 이렇게 나왔네요. 현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늑대, 그 다음에 개들의 로부터 채취한 데이터, 어떤 데이터요? 역시 genetic 또 나왔죠. 유전 정보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전에 연구를 해보았더니 had estimated that 또 나왔죠. 추산치가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had가 나와서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보다 이전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가 한 시제 더 뒤로 갔습니다. 자, 그때의 이전 연구의 추산치는 뭐냐면 Dogs were first domesticated 11,000 to 16,000 years ago 이렇게 나온 거죠. 개들이 처음으로 가축화된 것이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11,000년에서 16,000년 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했던 거예요. 이때는 between을 쓴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to를 사용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based on an estimate of how quickly mutations occurred across the genome 했는데요. 자, 역시 based on이 또 나왔어요. 무엇에 기반을 했냐 하면 estimate, 이때는 추산치라는 명사로 쓰였네요. 무엇을 추산해 보았느냐? How quickly, 얼마나 빠르게 mutations occurred, mutation,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의 정보를 가지고 추산한 결과라고 해요. 마지막 부분에 across the genome 했는데요. 유전체 서열을 통틀어서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염기서열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의 가축화가 언제 이루어졌을까? 그 시기를 놓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g domestication much older than thought. Genetic information from a 35,000-year-old wolf bone found below a frozen cliff in Siberia is shedding new light on humankind's long relationship with dogs, showing canine domestication may have occurred earlier than previously thought. Using this genetic information, they estimated that dog domestication occurred between 27,000 and 40,000 years ago. Previous research based on genetic data from modern-day wolves and dogs had estimated that dogs were first domesticated 11,000 to 16,000 years ago, based on an estimate of how quickly mutations occurred across the genome. 네, 이번 시간 이제 오늘의 핵심 패턴 보시겠습니다. Today's key expression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물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입니다. Dog, 개라고 했을 때 형용사는 canine 쓸 수가 있고요. 또 뒤에 보시는 것처럼 feline 하면 고양이의라는 뜻이고요. bird라는 새라는 명사는 형용사로 바꾸어서 avian을 사용합니다. 예문 볼게요. 조류독감에 관련된 예문인데요. Avian influenza is informally known as avian flu or bird flu.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avian influenza라고 하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avian flu 혹은 bird flu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하지 않고 뭐 조류 독감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flu로 약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bird라는 그 단어를 avian으로 바꾸어서 형용사로 쓰더라도 기사 속에서 얼른 캐치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Fun facts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Plucking stimulates hair growth. In a study that may offer new hope for balding individuals and singles who dig a stylish coif on their partner,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plucking 200 hairs in a certain pattern within a small area can stimulate 1,200 of them to grow back. Waxing enthusiasts may wish to re-examine their technique. 이번 시간 펀팩스는 머리카락을 뽑는 것에 대한 기사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Plucking stimulates hair growth. Pluck가 바로 깃털을 뽑다 혹은 머리카락을 뽑다 이런 의미의 바로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lucking을 해서 머리카락을 뽑게 되면 stimulate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hair growth를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In a study that may offer new hope for balding individuals.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게 되면 may offer new hope.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죠. 누구에게? balding individuals. bald라고 하면 머리칼이 없는 이라는 뜻이지만 balding 해가지고요. 지금 형용사로 쓰였을 때 이 balding의 형태는 머리가 벗겨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And singles who dig a stylish coif on their partner. 자, 이 경우에는 dig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싱글 중에서 stylish coif라고 했죠. coif가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명사입니다. On their partner, 파트너의 머리 모양이 좀 스타일리시한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plucking 200 hairs in a certain pattern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lucking, 뽑는 거예요. 200 hairs라고 했어요. 200개 머리카락을 뽑아주는데 in a certain pattern, 특정한 패턴으로 이제 모양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Within a small area 했습니다. 머리 전체가 아니고요.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200개를 뽑아주게 되면 can stimulate 1,200 of them to grow back.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요. 새로 머리칼이 1,200개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Waxing enthusiasts may wish to re-examine their technique.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wax라고 하면은 우리가 밀랍 인형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단어 맞습니다. 왁스로 털을 제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 뭔가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enthusiast라고 하죠. may wish to re-examine their technique.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mine은 조사하다 혹은 지난번에 진찰하다라는 의미로도 알려드렸고요. re가 앞에 붙어서 다시금이라는 뜻으로 접두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두 가지 기사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보기 서비스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